자,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포인트 6네요. 자, 트랜잭션하고 병행 제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트랜잭션에 대한 거는 앞에서 단어가 한번 나왔었는데요. 어떤 거냐면요.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트랜잭션. 단어 의미만 알면 되죠. 자, 우선 한번 써볼게요. 자, 트랜스, 액션.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이거 합성어거든요. 합성어거든요. 교환하는 하나의 행동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트랜잭션이라고 그래서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데이터를 넣거나 아니면 검색하거나 아니면 빼거나 수정하거나 하는 그 하나의 단계를 우리 뭐라고 한다? 트랜잭션이라고 해요. 트랜잭션의 특성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네 가지군요. 네 가지에 해당하는 트랜잭션 특성도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얘네는요, 시험 문제 아주 자주 나와요. 트랜잭션은요, 원자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완전하게 수행이 완료되지 않으면 전혀 수행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부만 수행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은행에 ATM을 이용을 하는데 출금액 입력한 뒤에 트랜잭션이 발생하는데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회선이 끊어졌다든지 서버가 다운이 됐다든지. 그러면은 은행에서 출금되고는 도중에 내가 돈을 100만 원을 찾는데 50만 원만 받았는데 얘가 다운이 된 거야. 어떻게 해? 근데 은행에서는 이미 100만 원이 출금됐다고 나온 거야. 안 되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50만 원이라도 빼서 주지 않고 다시 넣어버리고, 그런 경우 가끔 보셨나요? 전 몇 번 있었는데 다시 수거해서 가져가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바로 이게 원자성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중단될 경우에는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 원자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자성을 도와주는 연산이 있어요. 우리 앞에서 SQL에서 배웠죠? 뭐야? 커밋은 승인했다는 건 뭐예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도장을 꽝꽝 찍어주는 거고요. 자, 롤백은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다시 되돌아가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원자성에 대한 개념. 자, 일관성은요, 시스템의 고정 요소는 트랜잭션 수행 전후가 같아야 돼요. 그거 무슨 얘기냐. 내가, 1000만 원이 있는 계좌에서 100만 원을 꺼냈어요. 그러면 계좌에 얼마가 남아야 돼요? 900만 원이 남으면 되죠. 내 주머니에 얼마 있으면 돼요? 100만 원이 있으면 돼요. 합하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그래서 어떤 트랜잭션이 일어난 이후에 그 트랜잭션 수행 전후의 값이나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구조도 마찬가지로 바뀌어서는 안 되게 됩니다. 아셨죠? 자, 트랜잭션이 일어났는데 테이블이 엉켰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자, 격리성, 고립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얘는 뭐냐면 어떠한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 다른 트랜잭션이 접근을 할 수 없도록 해야 돼요. 뭐냐? 내가 만약에 은행 계좌에 100원이 있는 경우에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이 동시에 한 계좌에 접근을 해서 100원을 인출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두 사람이 다 빼가려고 하는 게 얼마야? 총 합해서 200원이죠. 이 계좌에는 얼마 있어? 100원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시에 만약에 접근을 해서 100원씩 빼나가게 되면 실제 계좌엔 100원이지만 200원이 인출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트랜잭션이 한번 수행 중일 때는 다른 트랜잭션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씩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야. 아셨죠? 자, 이게 바로 격리성입니다. 다음에 영속성. 자, 다음에 영속성 같은 경우에는요, 트랜잭션 완료 결과가 데이터베이스에 영구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 계좌 중에서 100원 중에서 10원을 인출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90원이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 90원 남는 것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트랜잭션 연산에는요, 커밋 연산하고 롤백 연산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건 다 좀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실 것 같고요. 트랜잭션 상태는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맨 처음에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분 완료가 됐어요. 부분 완료가 됐는데, 완전히 완료되면 그냥 커밋 끝나는 거고요. 여기서 커밋이 되는 거고요. 부분 완료하다가 만약에 실패가 이루어졌을 때는 어떻게 된다? 롤백이 되게 된다.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른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뭐가 있냐? 병행 제어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놈도 요즘에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병행 제어라는 거는 뭐냐면 동시에 수행되는 트랜잭션을 일관성 있게 처리하기 위한 거예요. 좀 전에 여러분들 이솔레이션 기억나시죠? 뭐야 이거 격리성 이걸 보장을 해주는 게 바로 병행 제어인 거예요. 여러 개의 트랜잭션이 동시에 어느 곳에 접근을 하는데 얘네에게 무결성을 보장하면서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병행 제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공유를 최대화하고 일관성을 최대화하고 시스템 활용도를 최대화하고 사용자에 대한 응답 시간을 최소화해야 돼. 최소화한다는 건 뭐야? 응답 시간. 어떤 내가 질의를 했을 때 빨리 가지고 나와라 그 얘기가 되는 거죠.
됐어요? 병행 수행에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게 갱신분실, 비완료 의존성, 모순성, 연쇄복귀.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적으로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병행 제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그 기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로킹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로킹이 뭐야? 잠근다는 의미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트랜잭션의 특성에서 격리성에 해당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트랜잭션이 수행 중일 때는 자물쇠로 잠가 놓는 거야. 여기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게 로킹이에요. 근데 이 잠가 놓는 단위라는 게 있어요. 로킹 단위라고 하는데 얘는 뭐냐면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할 수 있는 이게 시간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킹이. 그래서 얘를 너무 로킹 단위가 짧아지면 작다는 거, 로킹 단위가 작다는 거는 뭐냐면 얘를 잠그는 시간이 적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 놈들이 동시에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뭐 트랜잭션이 이렇게 어떤,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시간이 있을 때, 얘네 단위를, 한 이 정도 단위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정 시간에 아주 여러 애들이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근데 단점이 있어, 뭐야. 얘네가 잠갔다 열었다, 잠갔다 열었다, 잠갔다 열었다 하는 어떤 오버헤드가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대신에 어때요? 병행 수준이 어때요? 높아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로킹 단위를 이거는 작은 거고, 얘가 이제 로킹 단위가 작은 거고요. 크게 한번 나눠볼게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일정 시간 내에 똑같은 시간이 길이가 약간 다르게 그려졌는데 같은 시간이라고 했을 때 얘는 어때요? 총 4개밖에 처리 못하죠. 이때는 어떻습니까? 로크 단위가 커지면 로크수가 적어서 관리하기가 쉽지만 병행 수준은 낮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로킹 단위가 작으면 어떻게 된다? 로크수가 많아지면서 관리가 어려워지고 병행 수준이 높아지지만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오버헤드라는 건 이제 교환하는 데 있어서의 그 시간차. 그런 걸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로킹에서 2단계 로킹, 이번엔 로킹 기법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2단계 로킹인데, 얘는 직렬성은 보장하지만 교착 상태 예방은 불가능하다 그랬죠?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2단계 같은 경우에는 또 직렬성이라는 거는 트랜잭션을 일렬로 나열해서 처리하는 것, 요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타임 스탬프 기법이 있어요. 트랜잭션이 DBMS로부터 유일한 타임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DBMS한테 야, 나 가서 접근할 테니까 도장 좀 찍어줘 이거죠. 여러분들 예식장 같은 데 가면 어때요? 식권 주죠? 그게 바로 타임 스탬프잖아. 나가서 밥 먹을게. 그리고 타임 스탬프에 대한 이러한 타임 스탬프가 적을수록 트랜잭션의 우선순위를 높게 해서 타임 스탬프가 적은 트랜잭션이 처리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타임 스탬프 기법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이제 문제를 한번 쓱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 작업의 논리적 단위가 성공적으로 끝났대요. 데이터베이스가 다시 일관된 상태에 있으며 이 트랜잭션이 행한 갱신 연산이 완료된 것을 트랜잭션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연산 뭐야? 커밋. 자, 병행 제어의 목적으로 옳은 내용을 모두 나열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병행 제어의 목적으로 옳은 것 시스템 활용도 최대화, 사용자에 대한 응답 시간을 가장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포함된 답은 다 아웃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완전히 아니다라고 하는 애를 우선은 걸러내면은 더 이상 읽어볼 필요 없이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트랜잭션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트랜잭션의 특성, 원자성은 트랜잭션의 일부만 수행된 상태로 종료될 수 있다는? 아니죠. 없다는 거죠.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일부만 종료될 수 없다는 이렇게 돼야지 맞겠죠. 자, 병행 제어 기법 중에서 로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로킹의 대상이 되는 객체의 크기를 로킹 단위라고 한다? 데이터베이스 파일 레코드 등을 로킹 단위가 될 수 있다? 로킹 단위가 작아지면 로킹 오버헤드가 증가한다. 맞아요. 그죠? 로킹 단위가 커지면 데이터베이스 공유도가 떨어지겠죠. 점유하는 시간의 길이가 커지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트랜잭션과 병행 제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파이팅!